안녕하세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서서히 막 이제 2차 공부에 열을 올리기 시작하고 계시는데, 우선 이제 그 선생님들께 당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 지도로 선생님들 만나 뵙고,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뵙고 이러면은, 이제 수업에 대해서 막상 하려 그러니까 어떡하지? 막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여전히 아니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수험가에 만연해 있는 조금 이제 잘못된 그런 또, 병폐이기도 해요. 유아임용 수험가에서는 특히 이제 1차도 계속해서 이렇게 시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 그래서 문제를 풀지 말고 기본서를 읽는 것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아니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셨는데 2차에 있어서도 역시 이제 선생님들도 직면하기 싫죠 좀. 하기 싫잖아요. 수업 하려고 그러니까 어떡하지? 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면접도 하려고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1차 공부했던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앉아가지고 뭘 정리하고 외우고 자꾸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2차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차는 실기예요, 실기. 근데 실기 시험 치는데 예를 들면 뭐 운동선수가 앉아서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운동해야죠, 필드에 나가서. 그래서 2차는 실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2차는 나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2차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늘 요 2주차 수업을 할 건데, 자, 1주차 수업도 보면은 수업 영상이나 뭐 최근 기출문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경기도 출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문도 나와 있고 오늘도 굉장히 많은 수업을 다룰 거예요. 자, 엄청 많은 수업을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영상도 보고 뭐 이렇게 할 건데 우선은요.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연패간에 들어있는 거 2차 연패간에 들어있는 강의가 봄에 자유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활동 수업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교육부 자료집 수업 실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업은 총 3개의 강의인데 자유놀이에서는 자유놀이 매뉴얼을 드리고 활동 수업에서는 활동 유형별로 순서나 이런 걸 드립니다. 드리긴 드려요. 근데 그 시험 문제 자체가 선생님들이 그런 걸 외워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지를 않아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질 않습니다. 우리 그 지난주에 다뤘었던 최근 기출 문제도 좀 보시면은 지난주에 다뤘었는데 자, 여기 최근 기출 문제도 이제 쭉 다루었는데요. 네. 여기 이제 2022년 경기도 문제이기도 한데 경기도 문제도 보시면은 여기 이게 뭐 외워서 될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그 순서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2022 경기도 문제도 보시면은 이거 뭐 네. 여기 뭐 그 전에 2021 여기 최근 기출을 지난주에 다 다루었는데 최근 기출 한번 그냥 차분하게 제가 빨리빨리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차분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021 문제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수업 실현 경기도 문제 2021 문제도 이게 지금 순서 외워서 될 그런 성질이 아니잖아요. 자, 2022 문제도 뭐 여기 덕이미와 산이가 이거 지속가능한 발전 지난주에 해설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고 이게 활동 순서를 외워가지고 그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요새는 안 나와요. 자, 경기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서울 문제도 최근에 난 거 그렇죠. 이게 전부 최근 문제를 정리를 해놨는데 옛날 문제는 조금 외우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옛날 문제는. 근데 최근 문제는 이렇게 외워서 될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여기 수업 실현 2022 서울 수업 실현 문제도 보시면은 이게 소리는 마법사 이거 듣고 그렇죠. 이게 동시 듣고 여기 오히려 언어 표현이 어려운 유아가 있죠. 그리고 이 상황과 조건을 반영해서 놀이를 확장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절차 외워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외워가지고 뭐를 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돼요. 요즘 문제들은. 지금 쭉 문제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다 해설을 했기 때문에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평가원 선생님들께서 경기 서울은 그럼 특별하니까 평가원은 아니겠지. 아니에요. 평가원도 보시면 2022 문제 보시면은
물론 이제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조건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근데 이게 수업 순서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누리과정 공부를 해야 돼요. 해실이 공부를 해야 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누리과정 요거 반영을 해야 되는데 뭐 유형별로 이렇게 해서 그 순서대로 한다고 이게 될 성질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지금 애들이 낙엽 보러 나가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낙엽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리 배치하는 거, 뭐 흥미 유발, 안전 약속 이런 거 정도 이제 이거는 근데 순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 그리고 조건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작 탐색, 동작 표현 이런 거 안 외웠잖아요. 순서에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선생님들 외우신 틀에 이런 거 나옵니까? 제가 이제 봄에 드렸던 틀 같은 경우에는 2019 개정 누리과정 틀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들은 그 수업 순서를 외우시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수업 순서를 외우시면 안 되고 제 수업에는 수많은 수업 샘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수업 실용 공부를 하면서 먼저 출발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구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은 수업 순서 모르는데 어떻게 구상하나? 아니 수업 순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왜 구상하면서 순서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뭘 정리해서 쓰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정리해서 쓸 거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리해서 쓸 거는 어떤 걸 정리해서 쓰시냐면 제 수업에 수많은 수업 샘플들이 나오는데 자, 모든 수업 샘플에 저는 문제를 드렸어요. 수업 문제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트가 있긴 있어야 돼요. 노트에다가 문제지를 붙이세요. 옆에다가. 문제지를 붙이고 제 수업은 발문 전사 자료와 함께 수업 영상을 다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그대로 하면 붙는 영상들이에요. 전부 합격생 중에서 우수한 합격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순서 외우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건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거 필요하면 오세요. 제가 하루 만에 다 외우게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 몰라도 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외우시고 싶으면 2019 개정 누리과정 공부를 해가지고 해실이 공부를 다시 하는 거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면접에도 도움이 되고 수업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지를 옆에 붙이고 합격생들이 수업하는 걸 뚫어지게 보세요. 어떻게 보냐 하면은 문제를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구상을 한 거지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한 거지? 그걸 보고 잘 보신 다음에 종이를 꺼내놓고 구상을 하세요. 차라리. 자, 그래서 구상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도입, 그쵸? 도입이랑 그 다음에 전개가 있어요. 전개는 파트 1, 파트 2, 파트 3, 그 다음에 마무리.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파트 1, 2, 3, 이 합격생들은 수업 구상을 다 잘해요. 처음에 못했죠. 처음에 못했는데 저하고 혹독하게 굴리면서 제가 맨날 어려운 문제 주고 처음엔 다 못했어요. 처음에 지금 막 그럴듯하게 하니까 다 잘한 것 같지만 처음에는 엄청 못했어요. 뭐 당연하죠. 처음에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되게 못해가지고 그분들도 외우는 것부터 시켰고 제가 이제 1차 발표 나고 나서부터는 엄청 괴롭혔어요. 공부를 안 할 수 없게끔 엄청 괴롭히고 해가지고 결국은 수업을 엄청 잘했죠. 나중에는. 제가 뭐 수석, 차석 이런 분들도 되게 못했어요. 이제 나중에 잘해진 거예요. 인간이라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선생님들도 인간미도 느껴지고 나도 되겠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되게 못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갑자기 막 늘어요. 하다 보면. 자, 그래서 파트 1, 2, 3를 이렇게 좀 팍팍팍 달라지게 짜셔야 돼요. 선생님들 이제 채점관이 선생님들 수업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줄줄줄줄줄 흘려가고 안 보이잖아요.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이. 그리고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조건 여기 넣었다고 하는데 채점관 입장에서 한 개도 안 보여요. 그냥 단지 졸릴 뿐이에요. 그런 수업 하루 종일 채점하려고 그래 보세요. 너무 수업 못하고 막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고 이러면은 속으로는 눈은 뜨고 있으나 머리는 자고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개도 안 보여요. 그러면 점수를 깎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업 실현을 조건을 달성을 해도 점수를 깎는 방법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깎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못하니까. 채점관이 봐도. 왜 지금 선생님들이 1번, 2번, 3번, 4번 딱 들어오면은 팍팍팍팍 보여요. 그냥 하는 거 보면 이분은 합격이다, 이분 불합격이다 딱딱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아, 이 못하는구나. 점수 팍팍 깎는 거예요. 근데 딱 잘하는 수업은 뭐냐 하면 이게 파트 1, 2, 3가 팍팍팍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수업의 형태가 이렇게 딱딱딱 바뀌어야 파트 1에 가장 적합한 조건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 하는 게 보여요. 파트 2에도 가장 적합한 조건을 넣고 이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말로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드리는 모든 영상들은 다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게 잘하는 수업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절차 외우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하루 만에 다 정리하는 자료 활동에 이미 다 넣어드렸어요. 하루 한 2시간이면 정리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들면서 선생님들이 깨우쳐야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수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수업을 도입, 전개, 마무리에다가 딱딱딱 넣는데 이거를 눈에 잘 띄게 넣어야 돼요. 눈에 잘 띄게. 근데 합격생들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수업 잘 몰라도 보고 연구하면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예요. 1차 합격하고 나서 그거 하려면은 그것만 하는데 시간 엄청 걸려요. 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개인 지도하면서 수업을 다 수정을 해드리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수업을 뭘 자꾸 외워가지고 이미 1차 공부할 때 다 외웠는데 뭘 또 더 외우려고 그러세요. 지금은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딱 필드에 나가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당장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늘어요. 자꾸 당장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냥 수업만 막 하면은 뭔지도 모르고 막 수업하면 안 늘어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 수업의 공통점은 구상이 좋습니다. 구상이 어떻게 좋냐? 도입 마무리 있잖아요. 파트 1, 2, 3가 팍팍팍 변해요. 이유는 초점은 왜 변하느냐? 이게 각각 다른 류의 수업을 하면서 조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수업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우리가 지금 수업 영상이 한 5, 60개는 들어있어요. 5, 60개도 넘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 지도하면서 더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수석, 차석 막 한 자릿수 합격자들이에요. 한 자릿수 등수 합격자들이에요. 아니면 뒤집기를 했다거나. 그래서 수업을 되게 잘하는 수업만 모아놨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리고 제가 다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은 구상이 좋습니다. 구상이, 그게 첫 번째예요. 구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조건들이 아주 잘 보이게 수업을 공학적으로 잘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딱 보시고 수업을 자세히 보세요. 저 사람이 구상을 어떻게 짰지? 딱 보시고 그 영상 끄고 문제집 꺼내놓고 아까 그 수업을 생각하면서 구상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상을 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구상이 좋아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뭐가 좋냐 하면은 막 진짜로 실기를 잘해요. 실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 스타일을 살려가지고 어쨌든 고저장단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고저장단. 목소리가 똑같으면 애들 다 잘 텐데 애들 재우는 교사를 뽑는 게 무슨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저장단이 있고 이 파트 1, 2, 3가 수업이 팍팍팍 다른데 교사의 몰입이나 교사가 하는 행동도 각각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애들하고 신체할 때는 같이 막 뛰고 노래할 때는 같이 노래하고 그 다음에 그림책 읽고 막 이런 거 할 때는 의성어 의태어 막 써가면서 손짓 발짓 하면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재밌게 막 그림책 읽고 이게 파트 1, 2, 3가 팍팍 달라지면은요. 진짜 수업 잘하는 사람들 딱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한번 더 시켜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좋은 점수를 받아요. 아시겠죠? 선생님 한 번 더 해보실래요? 막 이러고 싶어요. 너무 잘하니까.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1, 2, 3에 이제 그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연구하셔야 될 것은 도입 장치를 뭔가 좀 쨍한 거를 써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수험생이 되게 많잖아요. 하루 종일 그거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저 점수 잘 주세요. 이런 걸 온몸으로 막 표현해요. 그러면 잘 주고 싶죠. 근데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주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태도면은 굳이 점수 잘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별난 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 입장에서 잘하는 거 몇 개를 준비를 해놓으세요. 처음에 들어가서부터 버벅대면은 감점이죠. 인상이 벌써 우리도 초두 효과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딱 생겨요. 아, 이 사람 잘 못하겠는데 이런 선입견이 딱 생기면은 그거를 뒤집기 어려워요. 우리 대인지각 배웠잖아요. 사회관계 영역에서. 그래서 채점자들도 수험생이 딱 들어오면 대인지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벌써 안 좋다. 0.5초 내에 사람들의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처음에 딱 들어와서 좋은 선입견을 주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대체로 많은 선생님들이 노래나 율동, 제일 흔한 거예요. 근데 흔한 거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노래나 율동 이거를 막 한 곡 다 할 필요 없잖아요. 한 두 마디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걸 쌩한 거 준비 못 하십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천적으로 왜 목소리가 좀 안 좋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음정을 못 잡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떨리면 음정을 더 못 잡아요. 그럼 막 음정이 막 처지는 거예요. 그런 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래를 잘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제 수강생 중에는 성악 전공하신 분도 계세요. 학부에 성악 전공을 하시고 대학원에서 이제 다시 한번 교육대학원에서 이제 유아를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성악 전공을 하셨다가 방통으로 또 유아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스타일들이 계신데 어떤 때는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도입에 꼭 노래하세요.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은 노래하시면 돼요. 근데 성악 전공 안 하셨어도 아이들하고 노래하고 뭐 이렇게 손유희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나는 정말 노래는 정말 아니다 싶으면은 제가 보통 추천하는 거는 동화, 구연동화. 또는 이제 손가락 인형 가지고 얘들아 안녕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도입 장치를 한 두세 개 준비를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좀 써보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은 안 되죠.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파트 1, 2, 3도 선생님들께서 제가 지금 수업 한 60개 되는 거 이거 다 쓰라고 했잖아요. 다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문제를 더 많이 드릴 텐데 그것도 다 써야 돼요. 다 써가지고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쓰는 게 어렵을 때 나중엔 기계적으로 막 쓸 수 있어요. 그거를 기계적으로 쓸 줄 알게 되면 이제 구상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소리 고저장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발문 같은 것들도 굉장히 유아다운 발문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교사 중심이에요. 특별히 교사 경력이 오래 있으신 선생님들은 100이면 100 다 굉장히 교사 중심이에요. 얘들아 뭐 해볼래? 막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고쳐야 돼요. 다 유아 중심으로 고쳐야 되고 유아들한테 엄청 잘해주는 막 목소리 고저장단 해갖고 EBS 교육방송 한번 보세요. 유아 프로그램. 그것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제가 드리는 그 모든 영상들은 다 잘해요. 두 가지가 다 잘 돼 있어요. 첫째 구상이 잘 돼 있고 두 번째는 수업 전체의 그 진짜 교수학습에서 하는 발문이나 적절한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걸 따라 하셔도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막 분석하면서 따라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실 일은 바로 그거예요. 아셨죠? 그러다 보면은 요새 뭐 안일하게 무슨 수업 몇 개 옛날처럼 몇 개 되는 거 그거 외워가지고 그런 문제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는 나오지도 않아요. 왜 자꾸 20년 전을 막 추억하면서 20년 전 문제를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지 20년 전에는 그렇게 해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니까요. 문제를 보세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적응력을 길러야 되는데 길러집니다. 일단 제가 드리는 모든 문제는 전부 신유형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제 드리는 문제는 사실은 난이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그 더 높은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스터디 운영을 했기 때문에 교수학습 과정안도 다 있거든요. 지금 선생님들이 같이 저랑 하면서 제가 고쳐주고 했던 그 굉장히 중요한 거, 뭐 이음 교육도 있고 다 있어요. 뭐 디지털 교육하고 다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또 문제를 만들고 과정안도 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미 작년에 그 합격생들하고 했던 개인지도 문제들 자체도 아직 굉장히 많은데 그 문제도 작년에 다 적중을 했지만 너무너무 난이도도 높고 해볼만 해요. 근데 일단 선생님들께서 제 수업에 나오는 이 구상들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끝으로 그럼 정리할게요. 수업을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할 텐데 선생님들은 활동 수업에 있는 절차는 물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유놀이와 활동 수업 봄에 했던 거 보세요. 보시는데 그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놔두고 몇 번 보세요. 그럼 외워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봄에 했던 수업부터 지금의 수업에, 지금이 조금 난이도가 높죠, 봄 거보다. 그래서 수업을 쭉 보시면서 문제를 출력을 해놓고 문제를 옆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는 구상지를 붙이시는 거예요. 문제지랑 옆에다가는 구상지를 붙이시라는 겁니다. 구상지. 구상지나 발문이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제 강의 자료에. 그거는 오려가지고 이 밑에다가 다시 붙이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PDF 파일이니까. 그래서 수업만 모아놓은 거 있어야 돼요. 아셨죠? 수업은 그렇게 준비하시고 면접은 무조건 만능틀 돌려셔야 됩니다. 지금은. 만능틀 10번 돌리세요. 만능틀을 거울 보면서 근데 그냥 만능틀 속으로 뭐 옛날에 우리 막 암기장 돌리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1차니까. 지금은 뭐냐면 무조건 소리 내면서 만능틀 딱 들고 만능틀이 해봤자 한 37페이지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거 한 바퀴 돌리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거울 보면서 저의 특징에, 저의 교사로서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첫째는 저는 유아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둘째는 저는 유아중심 교육을 하기 위해서 놀이에 관해서 연수를 받고 교사 생활을 하면서 놀이에 관해서 계속해서 연수를 받아왔습니다. 제가 받았던 연수로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다 메모도 좀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저는 좀 더 폭넓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과목은 과학 수업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쓰세요. 제가 만능틀에 답 샘플은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어떤 거는 선생님의 특성에 맞게 고칠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치면서 말을 하면서 10바퀴를 돌리시면은 이제 말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만능틀 안에 거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면접 문제가 나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차는 실기다. 2차는 실기고 틀 순서 같은 거 외워봤자 시험에 그런 건 안 나온다. 그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틀 절대 외우지 마세요. 물론 외워야 돼요. 막 암기를 배격하는 건 아니에요. 암기할 것들이 있는데 틀은 저절로 외워져요. 수업을 이렇게 하고 그거 못 외우겠습니까? 그 시간 별로 안 걸리니까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틀 외우지 마시고 지금 할 것은 잘하는 수업을 보고 구상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 구상지를 갖고 수업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아 중심의 발문, 은유적인 발문, 그다음에 의인화된 발문, 의성어의태어 많이 쓰는 발문 이런 것들에서 손짓 발짓 그거에 맞게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합격생들 문제를 보시고 문제지를 붙여놓고 저 사람이 구상 어떻게 했지? 발문 어떻게 하고 있지? 고저장단 어떻게 하지? 팔 어떻게 하지?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구상을 역으로 추적해서 선생님이 구상하시고 그리고 그 합격생이 했던 수업을 떠올리면서 구상지를 가지고 똑같이 하시고 그걸 연습하실 때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거를 내화하는 거예요. 수업이 제가 보여드리는 수업이 한 50개, 60개, 건 100개가 되는데 개인지도 할 때도 많이 보여드리는데 그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그냥 붙어요. 자, 선생님들 제 봄 강의 자유놀이 활동 수업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부 자료집 수업 실현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수업하면 붙습니다. 붙어요. 다 그렇게 해서 붙었어요. 작년에 수업 진짜 못했던 선생님도 1차 이제 끝나자마자 저한테 오신 분이 정말 왜 기억이 나냐. 수업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진짜예요. 수업을 제가 진짜 모자이크 처리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수업 진짜 못했어요. 외워서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보고 읽는데 너무 못했어요. 왜냐? 전혀 유아교사 경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1차만 어떻게 해서 붙었는데 너무 수업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붙었단 말이에요. 이거 다 외웠어요. 그럼 저절로 입이 떨어지고 다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연습하면 다 돼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게 악착같이 도와드려요. 자, 그래서 지금 할 것은 문제를 보고 구상 어떻게 했나 합격생들이 한 거 보시고 나도 따라서 구상해보시고 그거 가지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흉내내서 수업을 자꾸 해보는 거. 그렇게 해야 붙어요. 앉아서 백날 엄청 쉬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 순서 같은 거. 그거 정리해서 외울 생각 하시면은 공부량이 너무 적고 그렇게 해갖고는 못 붙어요. 왜 자꾸 이렇게 격길로 가십니까? 붙는 길로 핵심을 찔러야지. 자, 면접도 진짜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관 중심으로, 실제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실제 중심으로. 아니, 기관들은 붕붕 나르고 있는데 옛날 20년 전 수업해갖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 제가, 기관 사례들 보여드릴게요. 기관 지금 어떤 식으로 수업하고 있는지 기관 영상들과 놀이중심 최우수 상 받은 그런 기관의 영상들과 그 자료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